지난 2주간 교육계가 참 많이 혼란스럽고 이른바 킬러 문항과 사교육 대책을 둘러싼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차윤경 기자와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국세청이 이름도 이제 메가로 출발하는 그런 대형 이제 사교육 업체들을 세무조사하겠다 밝혔는데 오늘 공정위도 칼을 빼들었군요. 그렇습니다. 그 이례적이고 그다음에 비정기적인 세무조사다 이렇게 평가를 되고요. 특히 조사 사국이 나선 게 주목받았는데 일반적이고 정기적인 조사를 하는 다른 부서와는 달리 조사 사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혐의점을 포착을 해서 그 조사를 하는 이른바 저승사자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정부가 본격적으로 사교육 이권 카르텔 제재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야당에서는 대통령 한마디에 교육 정책도 바뀌고 정부 기관들이 칼을 빼든다고 비판을 하고 여당에서는 이건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가치라는 입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정위도 오늘 입장을 밝혔는데 먼저 공정거래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네. 이제 사교육 시장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어떤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어떤 거짓 또는 과장 광고로 불안 심리를 좀 증폭시키고 있다 이렇게 표시광고법 위반 부분을 좀 살펴볼 계획입니다. 네, 순을 공정하게 만들겠다, 사교육비를 줄이겠다, 여기에 반대할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계속해서 지적하는 게 이제 5개월도 아니고 한 140여일 남았는데 아무리 사교육 업체라도 이 교육 시장을 이렇게 뒤흔들어 놓으면 불안감이 증폭되지 않겠습니까? 학부모와 학생들은 난감하겠습니다. 네, 먼저 어제 세무조사가 이뤄졌던 한 학원에 고3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 얘기를 같이 들어보시죠. 모든 과목을 다 시대인재 학원에 보내고 있어요. 기사를 접하고는 매우 당혹스럽긴 했고요. 그래서 학원을 바꿔야 되나? 계속 이 학원을 다니는 게 맞나? 제가 뭔가 전략을 바꿔야 되나? 역시 다른 자녀를 서울 강남구대 치동 학원가로 보내는 그 다른 수험생 학부모도 만나봤는데요. 이분 역시 매우 뒤숭숭한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지도를 받고 싶고 방향성을 듣고 그래 오는 시기인데 지금이 학원가 자체가 뭔가 굉장히 문제 있는 집단이고 동네다라는 인식 때문에 그럼 학원을 믿으면 안 되나? 아니면 어떤 다른 과외를 해야 되나? 다른 학원으로 옮겨야 되나? 굉장히 뒤숭숭하고. 네, 9월에는 대학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니까 앞서서 7월과 8월에 입시 학원들이 컨설팅이나 입시 설명회 등을 많이 엽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앞서 들어보신 것처럼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그 수능과 대입 방향을 놓고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일부 학원에서는 오히려 발빠르게 이 틈새를 파고 들었는데 불안하니까 다시 학원을 찾게 된다. 이 점을 생각한 거죠. 예. 애초에 이제 시작은 킬러 문항을 배제해서 사교육비를 줄이겠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실효성도 아직 검증이 안 됐는데 또 이번 이렇게 사교육 업체들을 특별 세무조사 들어간다. 어떻게 보면은 그 본래 취지와 결이 좀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교육비에 관해서 이게 다르게 보는 시각들도 있는데요. 교육계에서는 자사고나 특목고 입학을 위해서 사교육비가 더 많이 든다. 또 고등학교 내신을 위한 사교육비가 오히려 더 클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재학생들은 수능으로 들어가는 사교육비보다는 실제로 현재 내신 시험이 대부분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내신 준비를 위한 사교육비 비용이 훨씬 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얘기한 사교육 이권 카르텔의 구체적인 실체가 드러날까 하는 점도 관심인데요. 일각에서는 앞으로 검찰까지 수사에 나서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보통 이제 교육 정책이나 입시 정책을 추진할 때는 한 3년 정도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한다고 하는데 현재 이제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정치적으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커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계속해서 취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차윤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